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건강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원장님, 또 고관절에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고관절 안에 비특이적인 염증이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인데요. 주로 3에서 10세 정도의 어린 소아에서 고관절 통증과 다리를 저는 증상을 보이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에서도 과도하게 운동하고 나서 이러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로 남자에서 약 2배에서 4배 정도 더 흔하고 우측 고관절에서 좀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5% 정도에서는 양측으로 동시에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발병률은 1% 전후인데 이 중에 환자 중에 한 5% 정도는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단어부터 정말 어려운데 네. 원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예. 네, 알고 계셨군요. 그럼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증상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확한 원인은 사실 잘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 즉 우리가 말하는 소위 감기, 이 부르는 병이나 외상이나 알레르기성 과민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타구니나 허벅지 부위의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요.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상기도 염증 등의 바이러스 감염이나 외상 등이 선행하기도 합니다. 주로 사타구니나 고관절 이 부위에 통증이 있고 절룩거리며 걸을 때 그 아픈 증세를 보이지만 종종 허벅지 안쪽이나 무릎 쪽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서 걸을 때마다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고 심하면 아픈 쪽으로 아예 발을 디디지 않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고관절은 약간 굴곡되고 외회전된 모습을 보이는 이른바 앞바다리 모양을 하고 있고요.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특히 내회전과 외회전이 제한이 심하게 됩니다. 미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하거나 근육 위축이 생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오히려 만약에 환아에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거나 근육 위축이 있으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이 아닌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증상은 보통 수일에서 수주간 지속되는데 보통 증상이 발생한 지 8에서 10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을 보입니다. 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감기나 알레르기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경우 아이들이 독감 또는 감기가 걸린 후에 갑자기 고관절 쪽에 통증을 호소한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할 질환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관절 활액막염이 의심이 될 때 어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혈액 검사인 경우는 대부분은 정상입니다. 드물게 백혈구 수치나 CRP라고 부르는 염증 수치가 약간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엑스레이 검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도 대부분 정상이지만 엑스레이상 관절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이 부어 있을 때 관절 내측이 그 거리가 증가하고 대퇴골두가 외축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증상, 소견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LCP병이라고 하는 소아 고관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는데요. 이 병과 반드시 감별 진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환의 병에서 회복하더라도 6에서 8주 이후에 다시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LCP병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림 보시면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엑스레이 검사에 비해서 정확하고요. 환아의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간단해서 소아의 고관절 질환의 진단에 널리 쓰이는 그러한 검사입니다. 특히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경우에는 관절 내 염증으로 인한 삼출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인데 한쪽만 이완된 경우에는 정상 부위하고 비교해서 삼출액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양측 고관절이 이완된 경우에는 삼출액 정도를 길이를 재서 2mm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MRI 검사상에서는 활액막 증가 소견이 잘 관찰되고요. 골반골이나 대퇴골에는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는 진단할 수 있고요. 특히 MRI는 고관절의 병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과 감별할 때 매우 유용한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나가 이렇게 고관절의 통증을 호소할 때, 자, 과연 감별해야 할 질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준의 저절로 치료되기 때문에 사실 이 병 자체는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다른 병과의 감별 진단이 특히 중요한데요. 특히 소화기 때에는 고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적절하게 치유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LCP병, 화농성 관절염, 대퇴골두 골단 물리증, 골수염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과 감별 진단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러한 감별 진단을 위해서 골주사 검사나 MRI 검사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LCP, 화농성, 분리증, 골수염 정말 많은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이 화농성 관절염,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화농성 관절염은 고관절에 세균 감염돼서 관절에 통증이 오고 관절 조직이 파괴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물론 고관절 통증으로 내어나는 소화들은 대부분은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인 경우가 많고요. 화농성 관절염은 비교적 그 빈도가 작습니다. 하지만 화농성 관절염도 초기에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요. 점진적인 고관절 통증, 다리를 절뚝이는 그런 증상, 그리고 아픈 다리를 땅으로 디디지 않으려 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화농성 관절염은 특히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는 다르게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두 질환은 반드시 감별되어야 합니다. 두 질환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소견은 유사하고요. 증상과 피검사, MRI 검사 등으로 두 질환을 감별할 수 있습니다. 화농성 관절염에서는 고관절 활액막염과는 다르게 피검사상 백혈구 수치나 급성 염증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림 보시면 MRI 검사상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부의 신호 강도가 증가하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데 화농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관절 내부뿐만이 아니라 대퇴골두나 골반뼈 주변에도 신호 강도가 증가하는 이런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앞서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증상이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런 네. 화농성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꼭 감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농성 관절염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장애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무섭네요. 소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감별해야 할 질환, 바로 LCP병은 어떠한 질환인가요? 네, LCP병은 레그 칼베 페르테스 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병을 처음 발견한 3명의 의사, 레그 칼베 페르테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병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소아 무혈성 대퇴골두 괴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4에서 10세 정도의 남아에서 호발하고요. 주로 초기 증상이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관절 통증을 보이고요. 절뚝거릴 수 있고 그리고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된 그러한 소견을 보입니다. 하지만 LCP병에서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는 다르게 증상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는 그러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림 보시면 엑스레이상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는 고관절 활액막염과는 다르게 LCP병에서는 대퇴골두가 작아지고 관절의 내측 간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MRI 소견상 활액막염에서는 관절 내부에만 영상 신호 강도가 증가하는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LCP병에서는 대퇴골두 골단 부위에 영상 신호가 증가하는 이러한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소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고관절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혹시라도 고관절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게 되면 꼭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고 만약에 며칠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런 혹시 다른 질환들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치료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화농성과 LCP병 두 가지 감별 질환을 알아봤어요. 네. 그럼 다시 일과성 고관절 혈액막염으로 넘어와서 이 질환은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 원칙은 통증이 소실되고 관절 운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발을 땅바닥에 디디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통증은 누워서 쉬는 즉시 없어지고요. 관절 운동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3에서 7일 정도가 걸립니다. 관절 운동이 회복된 뒤에도 2주 정도는 발을 디디고 걸어 다니는 것을 피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주 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해보게 되는데요. 진찰 소견상 이상이 없으면 그때부터 발을 디딜 수가 있고요. 고관절에 무리가 가는 과격한 운동은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은 하지 마셔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쉬는 기간 동안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쉽게 좋아지지 않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견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 견인 치료는 환아를 침대에 눕히고 고관절을 30에서 45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발에 추를 매달고 놓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이 필요하고요. 견인을 시작한 이후에 증세가 호전되면 천천히 구부렸던 고관절을 신전시키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또 활동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뛰어다니고 뭐 굴러다니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럼 이렇게 완치가 된 이후에는 좀 뛰어다녀도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 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잘 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빈도가 약 5% 정도로 보고 있을 만큼 재발을 잘하는 병입니다. 또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 환자 중에 1에서 한 3% 정도는 LCP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또한 초기 LCP병은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과 증상이 매우 유사해서 오진되기 쉽고 LCP병이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데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생한 이후 2에서 6개월 이후에야 진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LCP병을 앓고 있는 환아의 10% 정도에서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단기적으로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모든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은 크게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크게 걱정하실 질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의 증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증상이 의심될 때는 꼭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강도준 원장님, 오늘 일과성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고관절을 평상시에 겨울철에 스포츠를 하면서도 다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평상시 고관절 관리나 이런 운동하기 전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 혹시 도움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나 이런 뼈의 골절 이런 게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워밍업이 중요하고요. 충분한 스트레칭, 운동 중에 이러한 과도한 운동 중에 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상에 주의하셔서 워밍업과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서 아무래도 겨울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 스키, 스노보드, 여러 좋죠. 운동들 많이 이제 즐기실 텐데 우리 강도중 원장님 말씀대로 꼭 운동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런 큰 사고나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금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 고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평소에
평소에 아팠는데 참으셨던 분들 가까운 병원 내원하셔서 치료 받아보시고요. 진단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